자, 이제 사건들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이게 좀 잘못 비칠까 봐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왠지 성범죄, 성폭력, 성과 관련된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다 남자들이 가해자고 여자들이 피해자일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좀 기사로 더 많이 나오는 건 분명히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어, 이 보시면 이거 최근 기사잖아요. 2022년 5월 달이니까 추동생이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거 보고 싶은 거잖아요. 뭔가 보고 싶어서 몰카를 찍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더니 야동의 핵심은 관음증이에요. 누군가 성관계 하는 거, 성행위 하는 걸 몰래 지켜보는 거. 물론 저는 방 안에서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보고서 모니터를 보지만 관음증이에요. 누군가를 관찰하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노출된 아이들은 실제 생활에서도 이게 너무 쉬웠을 수 있겠다 싶어요. 특히 이 스마트폰, 이거 쉽잖아요, 찍기. 내가 보는 척하면서 찍기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가끔 제가 에스컬레이터에 이렇게 갈 때 이거를 일부러 뒤로 넣어요. 가방에 넣거나 괜히 오해 살까 봐. 이게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이게 개념이 없다라면 오히려 이걸 활용할 수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쉽게 찍을 수 있고 쉽게 간직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은 충분히 야동을 볼 텐데 충분히 인터넷상에서 이런 불법 촬영한 영상물들이든 아니면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 많아요. 근데 왜 굳이 찍을까? 예요. 상담사를 봤을 때 이 아이들의 이 성적 자극이나 감각이 왜곡돼 버린 거예요, 이미. 이거 아니면 쾌락을 못 느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예요. 직접 자기가 뭔가 하지 않고. 이 어떤 쾌락들. 여기까지 넘어가 버리면 이거를 통제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아이들이. 자, 그게 이거예요. 쇼핑하는 척, 치마 속 찰칵, 집행유예 기간 또 불법 촬영한 남성.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충동성을. 이렇게까지 가버리니까 상당히 왜곡된 거고 왜 충분히 인터넷상에서 야동을 보지? 왜 이걸 하지? 얘는? 감각이 왜곡돼 버린 거야. 야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관음증 자체가. 자기가 찍어야지 쾌락이 느껴지고 그걸 봐야 되는. 이거를 이상 심리학에서 그리고 실제 진단을 낼 때 변태 성욕이라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카테고리들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어느 특정한 부위에 성적인 쾌감을 느끼고 그렇게만 보는 거.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죠.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야한 동영상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동 청소년 아이들이 자꾸 여기에 노출되면 왜곡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자꾸 보면 관음증이고 눈으로만 보는 거, 시각적인 거에 쾌락을 찾게 돼서 어찌 보면 실제 대상을 만날 때는 실제 못한 이거 관계를 못하고 오히려 이런 것들로만 여성에 대한 어떤 쾌락적인 거 어떤 걸 찾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녀 성교육 반드시 부모가 해야 하는데 지난번에 했던 거 한번 살짝 볼게요. 성교육은 가치관, 태도, 신념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성교육을 하는 그 강사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동성애든지 이런 어떤 것들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것, 선진국에서 이미 하는 것들, 이미 했던 것들을 갖고 와서 하는 겁니다. 그거가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한국 사회가 이렇게 경제적인 선진국은 빨리 됐어요. 40여 년 만에 경제적인 선진국이 됐지만 인식 자체가 그렇게 많이 서로 논의되고 뭔가 부딪혀보고 했고 나라가 아니에요, 아직은. 너무 빠르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포괄적 성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동성애 부모님, 음, 요즘 기사에 많이 나온 거 동성애 커플이 자녀 입양하거나 아니면 실제 동성애 가족에서 뭐 이제 아이 잉태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이게 아니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확 가져와서 풀어버리니까 좀 약간 한국 사회에서는 어렵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어찌 보면 또 유학 이거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자녀 양육일 때 성인지 감수성, 특히 언어, 태도 이 문제 많이 걸리잖아요. 요즘은 뉴스에도 보면 그리고 한국 사회 몇 년 안 됐어요. 10년 내에 미투 많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되게 많이 이것들이 중요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리더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돼야 되는 부분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것들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자녀가 위기 상황일 때 부모한테 돌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범죄든 성범죄에 연루되거나 성문제 뭔가 이렇게 됐을 때 아이들이 결국 부모한테 돌아가서 문제가 해결해야지 이게 다른 데로 가버리면 더 큰 문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꼭 하셔야 됩니다. 성과 관련된 건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꼭 하시기를 어, 강조합니다. 한국 문화 선진국입니다. 이 파란 격대 인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권의 가장 키워드는 지금 포괄적 성교육에서 얘기한 거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수자에 대한 존중이고 차별 없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뭐 몇몇 반대하는 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걸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핵심 키워드에 뭐가 있냐면 동성애가 있어요. 동성애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게 자꾸 이제 뭔가 이게 마찰을 일으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진국 유럽은 이미 다 동성애에 대해서 허용한 나라들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파란 나라들 이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올라갔다라고 보는 거죠. 이 소수 인권 보호, 특히 이제 동성애까지 다 포괄하고 허용하고 차별 없이 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누군가 유튜브에 올려서 들으셨을 때, 야, 너 내가 기분이 나빠. 동성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실제 벌금도 내고 뭔가 상당히 문제가 일어나겠죠. 근데 아직은 한국은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뭔가 조심스럽게 상당히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제가 동성애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한다 이런 것들을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가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아시고 성교육에 관련돼서 많은 것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성교육과 이게 연관되는 것들이 있고요. 거기에 많은 것들이 성적 지향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네가 선택하는 거다예요. 내가 나의 성을 선택하는 걸 존중해줘. 핵심입니다. 그게 성교육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양성평등을 넘어서서 거기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한국 문화, 특히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좀 이게 상당히 이제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본과 한국. 그래서 이걸 갖고 와서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 키워드 있고요. 한국에 계속.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 실제 출판이 됐다가 다시 거둬들인 거 있잖아요. 덴마크의 성교육 관련된 교과서에 있는데 이제 한국에 번역해서 이게 충분히 이제 다 돌렸다가 이제 반대에 부딪혀서 이게 나오는 건데 한국 문화, 그러니까 경제적 수준 말고 문화 인식적인 어떤 거에 있어서 이게 이제 어디까지 이게 갈까에 관련돼서 이제 부모님들도 반대하는 입장, 뭐 이렇게 찬성하는 입장이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실제 지금 제 이야기 같이 이렇게 듣는 분들도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성교육이 되닫는 건 분명합니다. 이건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가치관은 어, 신념이기도 하고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에 아이가 노출되는 거는 그닥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부모님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서 성교육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